총알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폭탄보다 조용히 사랑을 잃었습니다. 눈 내리는 전쟁터 한복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지푸라기처럼 붙잡습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떠올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격렬한 전투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꺼라입니다. 그의 겨울,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듯 매서웠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작은 도시. 산자락 아래 자리한 군 주둔지는 아침마다 새가 아니라 포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곳은 전선 가까이 죽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프레더릭 헨리. 미국인 구급장교는 매일 같은 시간 동일한 절차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헬멧을 쓰고 들것을 준비하고 탄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영웅적인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의미 없는 반복이었고 인간이 만든 가장 무질서한 질서였습니다. 포탄이 터지면 그는 더 빠르게 달렸고 비명 소리가 들리면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피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다리가 잘린 병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미 그의 손에 익숙해져 있었고 마음은 어느새 그것들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돌아오는 구급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죠. 어떤 날은 살아있는 병사의 흐느낌이 차창을 가득 채웠고 그 울음소리는 프레더릭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전쟁은 그저 견뎌야 하는 배경음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채색으로만 흘러가던 나날 속에서 그의 시야에 문득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의 긴 복도 끝,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창가에 선 그녀는 하얀 유니폼을 단정히 갖춰 입고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용한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면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봅니다. 슬픔을 오래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조용한 눈빛.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강인함이 이상하게도 따스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바클리. 전쟁이 시작되기 전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어느 전선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그럼에도 그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지켜내는 것을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프레더릭은 그녀에게 처음엔 아무 말도 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복도에서 마주칠 때 눈인사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그에겐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상처 위에서 마주합니다.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채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이미 상대의 조용한 외로움을 알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프레더릭의 세상엔 다시 색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는 사람을 빠르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용히, 아주 서서히, 모래시계처럼 조금씩 깎아내리며 끝내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프레더릭 헨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하루하루는 반복됐고 차에서 들것을 내리고 피 묻은 붕대를 교체하고 다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엔 언제나 어딘가가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포탄 소리를 들으면 직감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터졌는지 알게 되었고 병사의 상처를 보는 순간 생존 확률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단순해졌고 감정은 기능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 무표정한 시간들 속에서 캐서린 바클리는 말없이 그의 곁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 마디 위로였죠.
괜찮아요. 오늘은 부상자가 적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늘 그렇게 희망을 가장 작고 조용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프레더릭은 그런 그녀의 말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 서로의 시선이 잠시 머물다 멀어졌고 손끝이 우연히 닿는 그 짧은 찰나가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저녁,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크고 뜨거운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불완전한 마음들이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덜어주는 방식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닿았고 위로보다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불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손을 잡더라도 내일은 다시 포탄 소리 속에서 어느 한쪽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번 웃을 때 더 길게 웃었고 한 번의 입맞춤에 더 많은 마음을 담으려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너짐 속에서 단 하나의 조용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포성이 울렸고 프레더릭은 전선 가까운 곳에서 포탄 파편에 다리를 맞습니다. 순간 땅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희미한 하늘 아래 캐서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긴 시간 끝에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 붕대로 칭칭 감긴 허벅지, 그리고 그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캐서린의 모습. 부상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프레더릭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전선이 아닌 병원, 총성이 아닌 숨결, 피냄새가 아닌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그는 마침내 캐서린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계절은 너무도 짧고 아름다웠습니다. 병실 한편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고 바람은 종종 풀내음을 담아왔습니다. 캐서린은 늘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간단한 게임을 함께 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값졌던 건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바라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그의 이마를 쓰다듬을 때면 프레더릭의 가슴은 어떤 전쟁의 고동보다 거세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라도 하듯이. 그 짧은 나날 속에서 그들은 전쟁이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훔쳐가졌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조용히 하나의 생명이 싹틉니다. 캐서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처음 말하던 날, 프레더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쥐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전쟁이 잠시 멈춘 듯했죠.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프레더릭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리고 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확실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 속에서 찾아낸 기적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남기려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순순히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짧고도 따스했던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다시 전쟁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프레더릭에게 전선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하얀 커튼 너머 캐서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프레더릭은 문득 이제는 이 손을 두고 떠날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냉정했고 철수 중인 군은 이미 혼돈의 중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을 행군하던 군인들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끝없이 밀려오는 후퇴 명령 속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레더릭은 그 혼란 속에서 피를 뒤집어 쓴 부상병들을 수없이 실어 나르며 또다시 전쟁의 부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목숨보다 명령이 우선시되고 사람보다 권위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그 체계 속에서 그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관 장교들이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무고한 병사들을 패배자로 몰아 직결 처형하기 시작했을 때 프레더릭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며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걸. 그는 더 이상 이 체계의 일원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둔 채 죽음을 향해 걸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프레더릭은 군복을 벗고 도망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탈영병이라 부르겠지만 프레더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를 맞으며 강을 건너던 그 밤 차가운 물살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캐서린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손길, 그녀의 아이. 이제 그 모든 것이 프레더릭이 지켜야 할 삶이자 전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프레더릭은 온몸이 젖은 채 병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혼란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 캐서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한 순간 모든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밤을 틈타 국경을 넘었습니다. 스위스. 전쟁이 닿지 않는 곳. 국가도 명령도 총성도 없는 땅.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 고요한 새벽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오후엔 나무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프레더릭은 매일 아침 캐서린을 위해 차를 데우고 캐서린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자그마한 아기 옷을 바느질했습니다. 그 일상은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처럼 소중했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면 프레더릭은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한참을 말없이 그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라면 어때? 여자아이라면? 그 조용한 대화들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내일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린 괜찮아질 거야. 프레더릭이 속삭이면 캐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그들의 작은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고요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안은 마치 시간을 잃은 듯 침묵으로 가득 찼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는 그 고요한 세상 속에서 이미 숨을 멈춘 채 차가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캐서린의 고통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얼어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미소, 고통 속에서도 그가 지켜보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도 그들 사이를 흐르던 사랑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죽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깊고 아팠습니다. 마치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레더릭은 아무 말 없이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의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텅 빈 소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 복도를 빠져나갔고 외부의 소음조차 그의 귀에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멈춰선 채 텅 빈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듯한 착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건 단지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갑고 그 안에 담긴 절망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세상은 모든 일을 죽인다. 어떤 이들은 아주 천천히, 어떤 이들은 아주 빠르게. 하지만 결국엔 모두를. 그는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도 무엇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가 이제 깨달은 진실이라는 듯 그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아무리 커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진실은 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 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와 함께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나마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